청와대 분위기는 많이 바뀌었습니다. 이제 좀 일반인에게 개방이 됐는데 사실 청와대의 이 개방 시간이 일몰 이후, 그러니까 오후 8시 넘어가면 그 앞길을 지나갈 수 없어요. 그렇죠? 또 지나가기 낮이라고 하더라도 어디 가냐고 항상 이제 경호하는 사람들이 묻고 그랬는데 이제 26일부터 모두 개방됩니다. 청와대가 이렇게 경호가 엄격해진 것은 바로 1.1 사태, 김신조 사건 사태 때인데 잠깐 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. 중앙동에서를 10개에 더 세웠습니다. 중앙동에서를 넘어갈수리 미군 그 동무들이 사람물, 두물 음식을 만들어 놓은 거, 그거, 그 가해를 절단해왔으니 그걸 넘어와서 그 다음에 민징각 건너기 전에 거기 1시경에 도착했습니다. 그런 한 명이 됐습니다.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청와대 내부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을 모아 자를 거하고 그 다음에 주요한 간부들을 총살하기로 임무를 받았습니다. 제일 처음에 동문버섯 가는 저 있고 그 다음에 1층에 진입해 가서 거기 들어가서 그 총살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2층에 들어 총살하는 저 있고 그 다음에 청와대 측면에 병력 거기에 습격하는 저 있고 그 다음 청와대 또 여활에 또 병력이 있는 것도 그 습격할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게 5개 들어나요. 네, 1.1 사태 이후 벌써 이제 50년이 흘렀어요. 사실 좀 더 일찍 개방했어도 되는데 남북 관계가 계속 대치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아니었는데 사실 백악관만 하더라도 뭐 정문 앞에 많이 가잖아요. 그렇죠. 좀 늦은 감은 있는데 뭐 좀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. 네, 백악관 저도 백악관 앞에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 그래요? 백악관이 다 보여요. 그냥 이렇게 철조망 같은 게 있고 백악관이 보이는 장면 찍을 수 있는데 우리도 이제 그렇게 된 거죠. 저게 사실은 김영삼 정부에서 일정 부분 약간 개방이 됐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게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만 개방을 하고 저녁에는 개방을 안 했거든요. 그것도 YS 정부에서 제한적으로 개방을 한 거고요. 그게 이제 50년 만에 전면 개방, 그러니까 밤에도 갈 수 있도록 한 거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저거는 예전에 후보 시절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부분이에요.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 산책길이 아주 경치도 좋고 그다음에 나무 숲들이 많이 우거져 있어서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명소 중에 하나거든요. 그리고 사실 이제 저 근방을 가려고 하면 일일이 검문을 다 받아야 돼요. 맞아요. 차 문도 열고 어디 왜 오셨습니까? 어디 가십니까? 이걸 다 얘기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걸 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. 그런 걸 보면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청와대 주변을 이렇게 산책할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서울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새로운 명소로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의 어떤 기조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제 좀 뭐 열린 경호를 한다고 하니까 이런 일도 좀 있고 뭐 대통령이 휴양지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갔던 이제 저도라는 곳도 이제 다시 민간에게 돌려준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. 뭐 대통령이 이렇게 여전히 탈권위적인 소통의 행보를 보이고 있고 부인 김정숙 여사도 직접 화채를 만들어서 청와대 기자들에게 직원들에게 좀 나눠주는 모습이고 또 여당의 여성 의원들을 만나서 또 이제 같이 식사를 한다는 걸 보니까 되게 많이 기존에 우리가 봐왔던 모습과 너무 달라요. 전임 정부에서 있었던 모습과는. 그렇죠. 그 영부인께서 아마 기자단에 뭐 수박 화채를 막론하고 이건 다른 김영란법 위반 아니죠? 저 정도야. 수박 화채 얼마 하겠습니까? 그리고 먹을 거를 이렇게 제공한 게 거의 없죠. 캔커피 하나 사주면 걸리는데. 한 몇십 년이 됐다고 할 정도로 거의 뭐 벽을 쌓고 살았는데 그 영부인이 저렇게 한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스킨십을 강화하고 기자단이 매일매일 청와대 기자가 얼마나 바쁩니까? 밤낮 기사 써야 되잖아요. 요새 특히 인사 검증부터 요새는 청와대가 모든 업무의 중심이다시피 하니까 그걸 노고하는 기자들하고 저렇게 편안하게 그 관계를 모색하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또 여성 의원들도 초청해서 또 같이 점심도 하고 저도 옛날에 그 DJ 때 이호 여사가 초청하는 청와대 오찬에 한번 갔었는데 어느 여성 중진 의원이 저보고 자리를 바꿔달래요.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영부인하고 자기가 눈을 좀 마주쳐야겠대요. 그리고 당신은 언론사 부장은 눈 마주쳐도 별 상관없으니까 구석에 앉으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영부인의 자리가 눈 마주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영부인이 저런 데서 스킨십도 강화하는 대신에 또 굉장히 또 국가를 좀
품위 있게 또 잘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게 계기가 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도 자꾸 소통 얘기가 자꾸 나오잖아요. 그런 얘기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뭐 청와대 앞길을 개방하고 이렇게 영부인이 화채를 만들어서 기자들 또 직원들에게 주는 모습,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지지율이 여전히 뭐 70%, 80% 뭐 조금 떨어지긴 했더라고요.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갖고 뭐 다 나라를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. 정말 또 다른 중요한 나란 일이 있는데 탁현민 행정관에 대한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열린 그 여당 내에서도 탁현민 행정관의 그 책에 나와 있는 저속한 표현들을 빌었을 때는 자진 사퇴하거나 청와대에서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여론이 있어요. 또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백혜련 대변인한테는 또 문자 폭탄이 또 쏟아지고 청와대가 침묵하고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, 이제. 그쪽에 저는 탁현민 이분은요. 바로 이게 우리 형법 305조에 보면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있어요. 이 말이 이게 만 13세 미만은 동의받아도 이게 강간죄가 되는데 본인이 이게 고등학교 때 중학생하고 성관계를 맺었어요. 그럼 이게 중학교 1, 2학년은 만 13세 미만이 될 수도 있어요. 저는 이게 정말 말이 안 된다 보고요. 그다음에 또 후보자 중에 저 보면 송영무 있잖아요. 국방부 장관. 저도 이게 로펌에 있지만 로펌에서 이게 절대 돈 공짜로 안 줍니다. 몇 배 수익이 나야 주는 거 아니에요. 저는 이게 그 10억 가까운 돈을 받았다. 이거는 이게 정말 말이 안 되고 옛날에 안대희 대법관 문제도 있지만 항상 이게 그 같은 사안은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돼요. 저는 이게 문제로 봅니다. 그런데 이 탁현민 행정관의 경우 물론 이제 선임 행정관이니까 높은 위치긴 해요. 일반 행정관들보다는 좀 높은 위치긴 한데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개 행정관에 대해서 이렇게 보수 언론이라든지 야당에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적이 있었던가? 뭐 과거 윤전추 행정관 얘기는 좀 있었습니다. 대통령 흔들기가 아닌가? 대통령하고 뭐 네팔도 갔다 올 정도 친하니까 이게 대통령 흔들기 차원인가? 아니면 정말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으니 지적할 만한 일인가? 어떤 시각에서 봐요?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건 맞는데요. 아마 탁현민 행정관이 아마 그 이전부터 5.18 기념식이라든가 6월 6일 현충일 추념식을 보면 이전과 다른 대통령의 통합 행보라든가 통합의 메시지를 잘 실현해서 아마 호평을 받는 그런 연출 기획력에 있어서는 아주 전문가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낙선할 2012년도부터 전체적인 도서 출판이라든가 그리고 유세라든가 행사에 대한 모든 걸 기획하고 있는 그런 탁월함을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마 문재인의 남자를 흔들기 위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들이 그런 반발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뭐 그걸 떠나서 개인적으로 전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부적절하지만 안경환 후보자 때도 마찬가지고 저술과 표현, 생각의 차이로만 공직 임명에 대한 적격하냐 부적격하냐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인가? 오히려 그 차이가 중요한 거보다는 그 차이로 인해서 위법적인 행위를 했던가, 그 법을 어긴 사례가 있는가에 대해서 좀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? 그래서 이번 차제에 들어서 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이라든가 공직자 임명 기준에 대해서 한번 공론화해서 다시 한번 사회적으로 합의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이거는 뭐 생각의 차이 내지는 저술 내용의 차이는 좀 아닌 것 같아요. 이건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이 명백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아무리 이제 본인이 지금 잘못했다 반성을 하지만. 아니 고등학교 다닐 때 여중생하고 뭐 이렇게 소위 말해서 성관계를 했다고 하는데 그 연령이라든가 나이라든가 정황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그 문제에 대해서 미성년자에 대한 그 강압적인 성관계라고 표현한다든가 이것은 나중에 사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엄밀하게 본인을 통해서 그리고 사법당국에 의해서 진실을 규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아마 저술이나 그 책, 표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탁현민 행정관뿐만 아니라 안경원 후보자에 대해서도 아주 집중적으로 논의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전체적인 맥락에서 좀 봐야 되고 그런 문제로 공직 후보자에 대한 판단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대목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소통 행보, 탈권위 행보를 볼 땐 지지율이 껑충 올라가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또 빠지고 뭐 시소 게임 하듯이 이렇게 국정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내용은 좀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 참시대 좀 뵙겠습니다.